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는 법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조용히 고요한 상상의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당신, 혹시 오늘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SNS 속 반짝이는 살들, 이웃의 아이, 친구의 직장,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말투와 표정마저도 무의식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되곤 하죠. 하지만 비교는 결국 나를 더 작게 만들고 이미 괜찮은 나를 괜찮지 않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비교의 시작. 우리는 왜 자꾸 남과 비교할까? 비교는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삶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된 줄 세우기. 누가 말을 더 잘하나, 누가 숫자를 더 빨리 세나, 그렇게 우리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다른 사람보다 나은 나를 강요받아 왔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칭찬을 받았고, 운동을 잘하면 선생님의 관심을 받았죠. 그리고 어느새 그것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내가 가까이 있으면 안심하고 멀어져 있으면 불안해지는 습관. 그건 단순한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옷차림, 말투, 태도, 심지어는 그가 누군가에게 받은 좋아요의 숫자까지도 우리의 비교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비교는 정작 우리가 원하는 삶을 위한 나침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밀리지 않기 위한 지도일 때가 많습니다. 비교는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나은 내가 되려 하라. 소크라테스. 이 말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의 나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견뎌온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난 누구를 보고 괜히 자신을 부정합니다. 이렇게 말해볼까요? 만약 당신이 어제보다 단 1%라도 성장했다면 그건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일입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조금 더 용기 낸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우리는 매일같이 보이는 것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SNS에서 누구는 집을 샀고, 누구는 여행을 갔고, 누구는 좋은 회사를 다닌다는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디쯤 와 있나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참으로 부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건 결과일 뿐이니까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눈물과 실패, 불안과 후회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누군가가 10년을 걸어온 길 끝을 우리는 지금 막 걸음마를 뗀 내 삶과 비교합니다. 당연히 뒤처졌다고 느끼겠죠. 하지만 그건 당연한 차이입니다. 그건 늦음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괜찮습니다. 조금 느리게 가고 있어도, 조금은 멈춰 서 있는 것 같아도 나는 내 삶의 속도를 잘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와도 같을 수 없는,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의 고통은 보지 못합니다. 비교는 언제나 표면만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이 어떤지, 그 마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 삶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비교를 멈추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닌 내가 가야 할 길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길을 잘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비교가 주는 마음의 상처와 허상. 비교는 처음엔 자극처럼 느껴집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감정은 금세 왜 나는 저렇지 못할까? 라는 결핍으로 바뀌고 맙니다. 자극은 의욕이 아니라 자신을 깎아내리는 기준이 되죠. 처음엔 그저 누군가의 성취를 부러워했을 뿐인데 어느샌가 나를 판단하고 책망하고
혼내는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말은 언제나 비교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나는 왜 그 사람처럼 못할까?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러다 보면 삶 전체가 부족함이라는 색으로 덧칠됩니다. 이제는 그 부족함이 진짜 내 본질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행복한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자신이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리기 때문이다. 세네카. 이 명언은 단호하지만 따뜻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걸 가졌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충분히 바라보고 누릴 수 있을 때 행복은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가진 것을 충분히 바라보고 있을까요? 당신은 이미 수많은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족, 우정, 좋아하는 것, 견뎌온 시간,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마음. 하지만 비교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진 듯 보이면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은 순식간에 무가치하게 느껴지니까요. 가장 슬픈 건 비교는 현실보다 판단을 먼저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다 알지 못하면서도 단 한 장의 사진, 단 한마디 말로 우리는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 사람이 웃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 고통이 없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부유해 보인다고 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 안엔 우리가 감히 짐작하지 못할 고민과 눈물, 외로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생략한 채 결과만 보고 비교합니다. 비교는 허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허상은 지금 내 삶을 전부 삼켜버리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라는 사람이 새로운 집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진을 본 우리는 와, 좋겠다. 난 언제쯤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 집을 위해 그 사람이 감내한 고통, 대출의 무게, 가족과의 불화, 혹은 그 집에 홀로 앉아 마주한 공허함까지. 그 사람은 어쩌면 그 집 안에서 외로움에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겉모습만을 보고 부러워하고 나를 깎아내립니다. 그렇게 비교는 우리 삶을 단면만으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단면은 언제나 남이 더 나아 보이게 되어 있죠. 그럴수록 우리는 나 자신에게 냉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냉정함은 점점 나를 불행으로 끌고 갑니다. 행복을 느끼려면 내가 가진 것을 제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단 한 사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 고요한 시간.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겐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다는 걸 가끔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는 결국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결코 채워지지 않죠. 그러니 이렇게 말해봅시다.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다. 지금 내 삶도 누군가에겐 꿈일 수 있다. 비교하지 않아도 나는 나로서 괜찮다. 오늘 하루 이 말들을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정하게 되뇌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비교로 인해 느낀 모든 상처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나를 나답게 만드는 시선, 진짜 나를 보는 법. 나답게 살아간다는 말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그게 무슨 뜻인지 선명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늘 누군가의 기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해. 그 나이에 그 정도는 해야지. 그건 너무 못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은 마치 아주 오래된 스피커처럼 우리의 내면에서 반복 재생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내가 정말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괜찮다고 말할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둘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남이 보기에 괜찮은 일, 남이 좋아할 말투, 남이 인정해줄 만한 모습. 그러다 보면 거울을 봐도 나를 잘 모르겠고 어떤 선택이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맞을까?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떤 것도 나와 비교될 수 없다. 나는 유일하니까. 탈무드. 이 말처럼 나답게 산다는 건 결국 그 유일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입니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감정, 나만의 생각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하지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기준을 따라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나를 다시 만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감정,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어떤 걸 좋아할까? 무엇을 하면 편안하지? 언제 가장 내 마음이 살아있다고 느끼지? 이 질문들에 즉시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너무 오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살펴온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조금씩 나에게로 돌아오면 됩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내 감정이 어떤지 살펴보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도 좋아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내 마음을 중심에 둔 하루. 그게 바로 비교를 멈추고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누구는 20대에 빛나고 누구는 60대에 꽃을 피웁니다. 누구는 이른 성공을 맞이하고 누구는 긴 기다림 끝에 자신만의 길을 찾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조급해집니다. 왜 나는 아직 여기일까?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너무 늦은 거 아닐까? 하지만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성장하고 있고 조용히 피어나는 중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아무도 아닌 당신만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시간을 누구의 것과도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로서 괜찮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당신의 삶은 비교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꽃이 있지만 모두 같은 계절에 피지 않듯이 당신이 피어날 계절도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 당신을 향한 준비의 시간일지 몰라요.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남을 따라가지 말고 그저 나로서의 삶을 조금씩 걸어가 보세요. 그 길이 가장 단단하고 가장 평온한 길이 될 테니까요. 고요한 삶으로의 회복, 비교를 멈추는 작은 연습. 비교는 습관입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마치 자동으로 작동하는 생각처럼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본능처럼 비교합니다. 길을 걷다가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옷차림을 떠올리고 직장 동료의 성과 이야기를 들으면 내 자리와 비교하며 속으로 움찔하게 되죠. 그건 단순한 질투도 나쁜 마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인정받고 싶은 존재일 뿐이에요. 사랑받고 싶고 괜찮다고 여겨지고 싶고 그래서 오늘도 괜찮게 살고 있다고 누군가 말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 마음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비교라는 방식으로 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만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존감은 외부에 달려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잘 봐주면 괜찮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작아지고 움츠러들고 그건 참 위험한 삶의 구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비교의 고리를 하나씩 천천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단순한 연습에서 옵니다. 첫 번째 연습.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비교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없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어제 혹은 내일과 연결돼 있죠. 하지만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만 존재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이 시간, 창문 밖 빛을 바라보는 그 순간,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는 지금, 이 지금에 집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교는 사라집니다. 지금의 나에게 몰입하는 힘, 그건 비교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 연습. 나만의 속도를 존중하기. 남들이 달리는 속도는 결코 나의 속도와 같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성공했고, 누군가는 몇 번의 실패 끝에 피어났고, 어떤 이는 아직도 길을 찾는 중이죠. 그 중에 어떤 것도 틀린 길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늦음을 실패로 여길 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향기로운 꽃은 대부분 늦게 피기도 해요. 그러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나의 시간 속에 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말은 비교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다시 믿게 해줍니다. 세 번째 연습. 비교가 올라올 때 감정을 그대로 보기. 비교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어도 어느 순간 다시 비교가 올라옵니다. 그럴 땐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을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아, 내가 지금 또 비교하고 있구나. 이 감정은 인정받고 싶어서 오는 거구나. 이렇게 말해보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비교의 굴레를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습. 감사일기를 써보기. 비교는 결핍에서 옵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 없으니까. 나는 덜 가졌으니까 라는 생각. 하지만 매일 저녁 하루 동안 내가 누린 것들을 써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이미 내 곁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작은 행복, 평범한 하루, 무탈한 가족, 좋은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 이 작은 감사들이 비교라는 그림자를 밀어내고 내 삶의 빛을 다시 들여놓을 거예요. 다섯 번째 연습. 나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남기기.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를 남겨보세요. 오늘 수고 많았어.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낸 하루 잘했어. 느리지만 단단하게 잘 가고 있어. 이 말들은 누구보다도 깊이 당신의 마음을 위로할 겁니다. 이 5가지 연습은 어쩌면 너무 작고 너무 평범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작은 반복이 쌓여 삶 전체의 결을 바꾸게 될 거예요. 비교를 멈추는 삶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더 온전히 나를 채우는 삶입니다. 남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소음이 아닌 내 안의 조용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 그 삶이 당신을 더 자유롭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을 잘 살아낸 당신에게 조용히 건네는 마지막 한마디. 이야기가 참 길었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조용히 가만히 함께 머물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시작할 때 비교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했고 스스로가 작게 느껴졌고 나는 왜 이 자리인가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함께 지나오며 그 모든 감정들이 사실은 너무 인간적인 것임을 알아가셨길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자꾸 흔들리고 자꾸 다른 사람의 빛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고유한 빛을 당신도 품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빛은 남의 박수 속에서 피어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인정해주는 순간 가장 따뜻하게 가장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비교하지 않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지켜낸 겁니다. 오늘 하루 비교했더라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위로했다면 그것 또한 용기 있는 하루입니다. 삶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조금씩 나에게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는 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남이 아닌 나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다.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그리고 내일의 당신이 조금 더 가볍고 단단한 걸음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잘 살아내신 당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밤 당신의 마음이 비교가 아닌 평온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우리는 또 다음 고요한 시간 속에서 만날게요.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